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월 21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NBT의 신규 상장입니다. 모바일 포인트 광고와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NBT가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청약부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특징주에서 짚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솔로엠의 공모 청약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이 진행되고요. 솔로엠은 2015년 7월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전자기기 부품 연구 개발업체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17,000원입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핑거의 공모 청약입니다. 이 핀테크 서비스 업체고요. 주관사는 대신증권, 공모가는 16,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8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의 순매수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가 장 초반부터 10%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금호석유의 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글로벌 3위인 대만 석유기업의 PER은 10배인데 1위인 금호석유의 PER은 5배인 것을 봤을 때 같은 밸류에이션 적용만으로도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창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같은 가치 부여만으로도 시가총액은 7조 5천억 원에 도달해야 하며 금호석유의 고무 사업에 50% 프리미엄까지 부여한다면 시총은 10조 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서 강한 실적 모멘텀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호석유는 장중에 13%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제주 반도체가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백신을 보관하고 이송하는 용기는 극저온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와 센서 등 다양한 전자부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보관 용기에 들어가는 컨트롤 센서에 이 제주 반도체 제품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개발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이 극저온을 유지해야 된다는 제품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관 용기에 탑재되는 컨트롤 센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주 반도체 제품에 탑재되는 제품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제주 반도체는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대한해운입니다. 이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벌크선 운임이 치솟고 있습니다. 벌크선은 철광석과 석탄, 곡물 등의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선박입니다. 여기서 벌크선 운임이 오른다라는 것은요, 원자재 수요가 치솟고 있다는 뜻인데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수습한 뒤 작년 하반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사는 일감이 많은 중국에 몰렸는데요. 컨테이너선 대부분이 중국에 투입이 되면서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기차 판매 급증, 건설공사 확대로 철강 수요뿐만이 아니라 한파가 닥치면서 중국 내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자체적으로도 화석 연료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세계 주요 선사들은 건화물 벌크선뿐만 아니라 LNG선까지 중국 쪽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과 부족 문제가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부산항에서 웃돈을 얹어줘도 이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치솟으면서 국내 벌크선사와 종합상사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조선업체 실적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국내 벌크선사인 대한해운, 페노션이 있는데요. 오늘 두 종목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MBT입니다. 2021년 첫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MBT 기업 소개부터 시작해볼게요. MBT는 2012년에 설립된 모바일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잠금 화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인 캐시 슬라이드를 출시한 기업이고요. 이 밖에도 캐시피드, 노랑 브라우저 등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 지난 8년간 국내 모바일 포인트 광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광고 성과 측정 플랫폼 기업인 앱스플라이어로부터 국내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 성장률 1위로 선정되는 등 성장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는 광고 시장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바탕으로 모바일 쇼핑과 콘텐츠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청약 경쟁률입니다. MBT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4,397.67대 1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공모가 역시 희망 범위의 상단을 초과한 19,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새해에도 공모주 열평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MBT의 시가는 38,000원으로 공모가의 2배의 시작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오르면서 따상을 기대했지만요. 28%까지 상승한 뒤에 상승폭을 일부 덜어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태웅입니다. 어제 데일리아 이슈에서 미국 대표 액티브 ETF 운용사 아크인베스트가 차세대 테마로 우주 산업을 꼽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세트랙아이는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 태웅도 우주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태웅은 글로벌 기술 기업인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이 추진 중인 우주 여행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납품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항공우주국이 추진 중인 우주 여행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중에 17%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포기 선언의 급등입니다. LG전자가 2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 조정을 선언했습니다. 이전부터 관련 업계의 소문은 무성했지만요. 최고 경영자의 매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G전자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본부는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고요.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매각설이 거의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 시장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 그리고 통신 관련 기술 개발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어서 이 핵심 기술 분야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LG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LG전자의 적자 부서의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LG전자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62조 3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폰 사업부의 철수나 매각, 축소 가능성은 있지만 그동안 이 사업부가 담당해온 다양한 통신 관련 기술 개발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기타 사업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소식들에 어제도 LG전자 주가는 12%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역시 8% 이상 상승하면서 18만 원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